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7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주말 사이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 얘기들 또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에 또 지치지 않게 또 잘 대응하는 것도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이런 때 날씨마저 또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면 시장의 판단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별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관점들이 크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쭉 물리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랬지, 조정 나온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매매하는데. 그리고 또 예측을 하고 그대로 가서 혹시나 뭐 무슨 인보스, 뭐 콧보스 이런 거 써서 뭐 수익을 냈다, 아니면 그래서 주식 미리 정리했다, 뭐 이런 건 솔직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끝난 것까지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땐 딱 55일선에서 버텼어요. 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발표됐던 PC 지표는 뭐 일단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는 2.6, 그리고 또 헤드라인이 2.5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한 2.5%대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0.1%더 빠졌다, 뭐 더 올랐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조가 하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여기서 어떤 물가를 자극할 만한 큰 요인들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 부동산 쪽과 관련된 서비스 쪽이 좀 하향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되게 큰 부담은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7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 시그널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쪽으로 가져가는지가 관건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중요한 뱅크 오브 재팬,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 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게다가 또 미국 시장 장중의 변동폭이 무지 크더라고요. 한 번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4월 달에도 이제 고점에서 막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을 때, 이때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셌었죠. 네, 그러다가 조정받고 확인하고 이제 돌아갈 때 이런 모습들과 비슷하게, 그때보다는 지금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에서 딱 이 자리죠. 17,000원대. 저희 13주선 중심으로 그때는 이탈시켰다가 돌아가고, 이번에는 딱 지지받고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단단한 지지권이겠느냐, 이런 흐름들이죠. 이게 아마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은데 거기서 좀 단단하게 모습이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촉발이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쪽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쪽에 대한 실적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이거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회의론들, 근데 회의론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자 괜찮아?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의문을 삼는 거고, 그럴 때마다 투자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투자 계속하는 거에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데 하고 아직 확답을 못 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못 벌면은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나한테 우리 주식한테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차라리 자사주 매입하고 거의 배당 많이 주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기업들은 다르죠.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들 쪽으로 지금은 약간 그게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투자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겠다. 근데 그 투자에 대한 그런들이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약간 정점이 언젠가는 정점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IT와 AI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것들, 뭐 KPX 투자 관련된 쪽들에서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실적 발표 시즌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선은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후보가 벌써 딱 A, B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은 그렇다고 지지율 차이가 뭐 무슨 심각하게
우리나라처럼 뭐 예전에 뭐 10% 이상 쫙 벌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굳혀져 가는 경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오차 범위 한 5%내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후보 저 후보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쪽으로 좀 강하고 이쪽으로 강하고 이런 기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약간 트럼프 거기다가 해리스라고 하든 아직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후보 인정을 못 받은 그리고 또 부통령도 아직 러닝메이트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그래도 그래 트럼프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걱정이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 감세를 합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세를 한 부분만큼 관세를 올려서 이걸 충당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보강을 시키는 거죠. 관세를 올리려고 하게 되면 상대 국가들, 그러니까 즉 모든 국가들한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10%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은 올라가겠죠. 그런데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거고 이러면 그 제대로 금리 인하가 될까?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불안감들. 거기다가 또 더 문제는 관세를 10%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상대 국가들 그러면 이거 우리도 같이 올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래 우리는 관세 안 올리고 어디 한번 타격을 좀 줘보자. 니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많은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너네도 한번 미세하게 타격을 주겠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약간 수출의 개념이죠. 서비스겠지만 수출식으로 해서 벌어가는 비중들이 60%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 특히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런 것도 가만 못 있죠. 우방인 줄 알았는데 와서 뒤통수를 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빅테크에 대한 기업들의 강한 제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에서 나오는 게 AI 관련된 쪽에서 이거 자꾸 법령을 만들자. AI 쪽에서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막 또 아무거나 막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보호법들 이런 것들 다 수정해서 약간 우회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AI를 압박시킨다든가. 왜냐면 유럽에서는 그럴 만한 기업들이 없어요. 대표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해먹고 우리 유럽에 대해서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만 무슨 몇천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많나요? 예, 수십억 달러 뭐 이렇게 내기 시작하고 계속 규제가 들어온다. 그럼 이게 암묵적인 빅테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이게 또 투자할 돈이 아니라 벌금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 쪽에서 만약에 지금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 트럼프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즉 최소한의 규제 다 풀고 그리고 또 경쟁 그냥 막 해.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자만 강한 거야라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미국 입장 쪽에서 어떻게 뭐 유럽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없겠죠.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좋은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현금 창출 능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고금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계속 돈 벌고 그냥 쌓았는데 금리 가지고 수익이 나고 그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뭐 리파이낸싱이나 뭐 이런 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랬죠. 워렌 버핏이 뭐 표면적으로는 현금 많은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투자할 대상이 없으니까 나 투자 안 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아니 뭐 투자를 해. 가만히 있어도 연간 5%씩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도 5%씩 따박따박 주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내가 5% 이상 수익 낼 자신 없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그런 현상처럼 이게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또 복잡하게 이것저것 또 파이낸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권들이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체크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선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들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적어도 후보 정해지고 그래서 뭐 박빙의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기조가 쭉 맞춰서 왔다 갔다 그것도 나오기 시작해야 한때는 또 트럼프 관련주 올라갔다가 또 해리스 관련주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좀 안정을 받을 수 있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딱 나스닥 기준으로 또 이제 약간 불안감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일단 이번 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일단 매크로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이번 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벤트 많은 것들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가게 되면은 FOMC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고 이 관련돼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월은 금리 인하 없을 것 같고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냥 9월 달로 넘기면서 어떤 확신적인 코멘트들을 좀 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것도 근데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알아서 해석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그 다음에 BOJ 관련된 쪽이 있고 BOE 이쪽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BOE가 살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6대4 그 5대5에서 6대4 이런 쪽으로 가서 금리 인하 추가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 유럽은 일단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을 당시 대비해서 지금은 아유 한숨 돌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제가 잘 버틴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이나 유럽이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경제 체력이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는 선제적인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는 안 통했던 거죠. 미국은 그냥 둘 거야. 왜냐면 아직 우리 미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충분히 그럴 선제적인 것보다 그냥 나 욕먹기 싫으니까 예, 차라리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가 또 물가가 탁 올라가게 되면 나 욕먹어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관념의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이제 한 이번부터 금리를 한 10월 달까지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한번 7월달 딱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쭉쭉쭉 올릴 것이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는 또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쭉 올려버리게 되면 어떤 저금리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활력소를 가졌던 일본의 자산시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아마 올린다고 하더라도 많아봐야 약간 한번 인상하고 좀 약간 관망하고 그런 정도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엔화가 아주 급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약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거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매크로 지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또 이번 주 또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메타도 있을 거고 또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죠. 이번 주 화요일인가? 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또 AMD, 또 이거 AMD AMD에서도 또 얘기가 많을 거고, 예, 또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꽉 차서 다시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은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이상하다, 우르르 나올 수 있는 약간 민감한 가격들인데 또 반대로는 주가가 지금 한 단계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8,000원대 이상에서 바라봤던 기업 실적과 지금이 조금 좀 주가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민감도로 압박은 안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들 실적은 되게 좀 위협스럽죠. 예, 또 변동폭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고용지표는 지금 얘기로는 비농업자 고용자 수 20만 건 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만 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발표하고 그 전달 수치를 하향하는 기조입니다. 그만큼 이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약간 부담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준다라는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부담이 가고 있어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의 고용이 이제 완화가 이렇게 쓱 완화되는 속도죠.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그래 이제 금리 인하 해야겠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10만 건으로 발표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 그리고 또 갑자기 또 4.2 뭐 실업률 이런 쪽으로 툭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급격하게 고용이 안 좋게 나오는 변화를 시장은 안 좋게 해석할 겁니다. bad is bad로 해석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요. 그래서 과거에는 bad is good으로 해석하면서 일단 안 좋은 거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봤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결정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파르게 지금 고용 중심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이게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금리가 내리는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식내 한쪽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다른 거는 매크로 지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게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좀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게 엔캐리 자금이 뭐가 그렇게 크겠어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캐리의 영향 여파가 좀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직 시장에서 아니면 또 그 나오는 여파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N저로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을 때마다 설정해 그리고 금액 나왔으니까 이거 신흥국 쪽 아니면 투자할 때 투자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나오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단계적으로 들어갔던 거 요 레벨 때 들어갔던 거 요 레벨 때 들어간 거 그냥 뒤도 안 보고 정리가 나옵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시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그와는 또 상관없이 그냥 빅테크 기업들 관련된 쪽으로 또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이제 150대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급하게 한번 물고 내려오면서 거기서 또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 쪽에서의 타격들은 좀 있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당장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급하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시아 시장 쪽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여파가 있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율은 급격하게 변하는 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큰 영향 없고 가다가 천천히 내려온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강하고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좀 과격한 모습들이죠. 이런 걸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번 주 어떤 금리 인상의 BOJ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정도에서 좀 여파를 받았을 겁니다. 워낙 N저만 갔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변동성 컸었던 때 약간 152 요 안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냥 밀린 그러니까 N고죠. 지금은요. N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마무리 짓고 큰 충격이 없게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N캐리발 또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탈해서 또 가파르게 밑으로 쫙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는 엔화를 좀 사야 될까요? 엔화를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급하게 나오고 약간 소화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이상 그러면 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살살살살 이렇게 또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BOJ 하고 화요일 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오는 뉘앙스 그리고 또 뉘앙스 자체는 항상 일본이 그렇게 공격적이나 급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하겠지만 뭐 앞으로 급하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 뭐 아니면 또 계속 또 뱅크 오브 재팬에서 여러 가지를 또 잘 꾸려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완화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들 확인되고 그러면 엔화가 이제 가파르게 하락했던 그러니까 가파르게 엔화가 N고로 갔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살짝 또 변화가 들어오는 가운데 요거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자리를 어떻게 자리 잡느냐? 그러면은 N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달러 약세가 그대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다시 달러 강세로 갈지? 그러니까 N고로 가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갈 텐데 이번에 달러 약세로 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달러가 왜 변화가 없지? 라고 해서 고민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엔화가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일단 그때부터는 그래도 미국 금리 인하 할 텐데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약간 하향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국내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엔화에 대해서 뭐 급하게 N저나 급하게 N고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달러가 제대로 약세로 가는 분위기가 확인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상대 통화인 유로화나 그리고 또 엔화에 대해서 지금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느 정도 좀 됐고 그러면은 우리도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이 자리죠. 한 103.5 정도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03.87이니까 약간 하향 쪽으로 고개를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신흥국적으로서의 변화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기조 나오는 거랑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달러 원이 파괴적으로, 그래서 좀 달러 약세로 간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쫙 내려오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를 갔었을 때 적어도 달러 원은 그대로 또 아마 워낙 강세 압박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 한번 체크하고 봐야 되겠다. 한 쪽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이 연결돼서 이제 금리도 움직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금리도 아마 흐름들이 한때 쭉 갔다가 고점 저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딱 그렇습니다.